지금 징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가지고 침소 공개한 다음에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내용을 일반 상식 수준에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제일 까다로운 상대가 윤석열이가 제일 까다로운 상대일 거예요. 예,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대선판의 여야 공방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밤사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오전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인허가권을 행사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입니다. 성남시청의 자료 압수수색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 증거인멸 하려고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절차 준비 중에 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압수수색이 되려면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씨, 그다음에 경기도청, 화천대유, 천화동인 전부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실 수사, 권력 눈치 보는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부터 차분히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에야 오늘 오전에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사실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에 국감도 있었고 야당이 성남시청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16일 만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전담팀 꾸리고부터 16일이지만 사실은 수사에 시작하고부터는 22일 만에 오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많은 이 특수수사, 큰 대형 규모 특수사 취재를 해봤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수사 같아요. 원래 이 특수수사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확보와 그다음 피의자들 신병 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증거 확보를 일단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즉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좌 추적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해야 됩니다. 신병 확보를 해야죠. 자, 근데 이번 사건 수사를 보시면 일단 압수수색이 20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거는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 당시 산업부 같은 경우는 감사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직원들이 12시에 들어가서 밤에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중앙정부의 부처도 그렇게 과감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이 사건은 신문 보도나 등등을 통해서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 근데 더군다나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놔놓고 지금 김만배 씨 영장까지 친 상황에서 지금 일단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구속됐고 기각됐고 이 사건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성남시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인허가권의 최후의 정점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성남시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사팀이라면 가장 먼저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해야죠. 성남 도계공, 화천대유 이런 데부터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걸 하면 아니 저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랫동안 방송을 봤고 오랫동안 이 사태에 대해서 진행된 걸 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다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라고 다들 직원들끼리 그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서야 들어갔다? 글쎄요. 과연 이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시 유동규 전 법무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없었다. 시점이 16일 만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요.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볼게요. 이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도시주택과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혹 관련된 인허가권을 행사한 부서들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성남시장실은 빠졌습니다. 김 교수님. 저것도 사실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늦어서 과연 증거를 찾겠다는 것인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 뒤늦게 했던 압수수색마저도 사실은 시장실이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청을 뒤늦게라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엄청난 민간 특혜 사업들의 설계를 한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이 성남도계공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동규를 구속하면서. 근데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기관이 아니고 성남시의 산하기관이고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성남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비리나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남시의 결재, 성남시의 최종 승인, 이것들을 연관돼서 추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성남시청을 같이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했다. 그럼 뒤늦게 했는데,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종 승인권자를 가진 사람은 저기 문화예술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의 어떤 관련된 실무부서이지, 그 큰 설계를 그린 도시개발공사의 그 황당한 먹튀 설계를 그린 것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실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실에 과연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시장실에서 전자결제라든지 최종 결제했을 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어떤 내용을 결제했는 것인지, 어떤 게 보고가 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남아있다면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실이 빠졌다는 것도 또 한 번에 검찰의 좀 그 미흡한 수사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핵심인 시장실은 빠졌고 너무 뒤늦었고, 만약에 이런 비판이 맞다면 한민수 수석님, 이게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뭔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부랴부랴 검찰이 움직이다 보니 핵심을 빼뜨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전날에 지금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의원들 질의에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뭐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 아주 밤늦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 밤중에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일단 예정된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실을 빠뜨린 부분들은 물론 검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은 제가 봐도 뭐 핵심 부서 핵심인 시장실 빠진 건 선뜻 이해는 잘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 기각되고 이런 오해랄지, 아니면 저게 빠졌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수사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경 간 그 협력을 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장동 문제가 불거진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검찰에서 여러 절차상에 좀 미흡하거나 이런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걸 가지고 전체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예단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성남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셈인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김만배 씨 어제 영장 기각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죠. 도둑질하는 걸 못하게 막았더니 왜 도둑을 완전히 못 막았냐. 동네 주민들 물건 훔쳐간 산적들한테 70% 도로 찾아왔더니 왜 70%밖에 못 찾아왔냐. 그렇게 마을에 와서 텐트 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동네 사람은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남시청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윤기찬 변호사님께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야당의 시각대로 뭔가 늦고 부실하다면 이재명 후보를 소환 조사해도 별다른 증거 혹은 뭐 검찰이 생각하는 직접 증거를 찾아내긴 더 어렵지 않을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 전제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을 포함시켰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시장실을 포함했지만 법원이 범위를 줄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검찰이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죄하고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상 배임죄에서 사실 그 유동규 씨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실 이 화천대유가 참여하기 이전에 대장동 사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기관에 본인이 임명한 유동규 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비밀리에 진행이 됐으면 또 유동규 씨가 비밀리에 했으면 이 시장이 난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아주 공개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주 협약을 체결하고 또 변경시에는 이 시장이 사인까지 하고 따라서 모든 과정에서 이 시장이 어쨌든 관여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거를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승인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오로지 그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받고 그다음 유동규 씨에 대한 답을 받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물어보질 않아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대선 주자지만 사실은 어떤 조사 형태로든지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실을 당연히 압수수색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시장실 갔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김만배 씨도 이 시장을 이전 시장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유동규 씨도 보고한 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출입 기록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의 비서진의 업무상 메신저도 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뒤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신문사항을 만들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검찰 머리에서는 업무상 배임에 이재명 지사가 공모했다는 이런 사정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좀 전에도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성남시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정치권 전체를 다 벗어도 제일 먼저 100% 수사를 받겠다. 먼저 단언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론 한 장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공직은 물론 대선 후보도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당당한 입장이고 지금까지 전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게 이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성남시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행 중입니다. 시장실이 빠진 게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얘기는 정리하고요.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전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검찰이 초고속으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김만배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신보 만배 씨가 나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이거 보냈다는 시간이 있어요! 도망가지 마! 야, 이 소라이랑 도망가! 야, 도망가지 마! 김만배가 말이냐! 오늘 구속일 변하고 집으로 돌아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면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한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14시간 조사를 받고 사실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3시간 30분 뒤에 검찰이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영장 기각될 수는 있는데 검찰이 혐의 입증에는 많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통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일단 조사 시간과 식사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시간도 꽤 깁니다. 나중에 조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지장을 찍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14시간 조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14시간 조사 같으면 조사받는 실제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7시간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김만배 씨 관련된 조사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화천대유 대주주고 천화동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사 양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사받고 나와서 이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이 그럼 다음 조사 날짜를 서로 정하자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짜 정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신속하고 조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 그 이야기가 바로 있자마자 한 3시간 뒤에 영장 청구 소식이 날라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의아했어요. 왜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뇌물, 배임, 그 다음에 이제 이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규명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업무상 배임 혐의만 하더라고요. 지금 1,몇백억이 들어갔고 뇌물 혐의만 하더라도 750억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700억이라고 이게 물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줬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증거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녹취록을 들려주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700억을 특정해 버렸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의 50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곽상도 의원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뇌물로 그냥 상정을 해버렸어요. 예.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확정된 범죄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4억은 수표로 하고 1억은 현금으로 줬다라고 돼 있어요. 유동규 씨한테. 네. 근데 나중에 검찰이 수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수정했냐면 알고 보니 4억 수표는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4억이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다라고 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확인을 하고 영장을 친 것인지 또 배임 혐의도 1,몇백억을 상정한 근거가 뭔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자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영장을 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장 실질심사 하는데 이 검찰 측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녹취록을 들려주려고 하니까 변호인이 아니 왜 우리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판사도 그게 일리가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영장 청구도 정말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가장 주범은 제일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만배 씨를 신분을 확보하려고 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윤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눈높이를 간명하게 맞춰보고 좀 낮춰보면 아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공범이라면서요. 뭐 검찰의 시각 혹은 대체적인 법조계의 평가가. 그런데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기각됐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평가는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각된 이유가 사실은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재판부가 말을 할 때 보통 영장을 발부할 때 예.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영장 담당 판사의 그 말을 전해들은 말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할 염려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 혐의가 사실 만약에 업무상 배임이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통상 법원이 이분들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있지 않아도 이 범행이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중한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이분들은 도망하거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단한단 말이에요. 예. 통상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범죄의 필요성이 소명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저는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관리해온 여러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검찰이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그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급하게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게 되면 20일까지 구속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20일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하게 되면 오늘 같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못 받습니다. 김만배 씨가 피의자로 적시되는 한. 무슨 말씀이냐면 기소된 이후에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요. 예.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죠.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들만 수사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로서 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김만배 씨가 구속을 면하고 구속영장 기각이 되니까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천대유라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국민이 다 알고 있고 화천대유라는 곳이 이런 사업을 설계하면서 성남시청과 어떤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느냐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인데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순서에 수사를 하는지 이게 진짜 오비일학인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들어간 게 참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이 대표 얘기인데요. 김 교수님, 네. 제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 임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바로 체포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가 되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겠죠. 나는 3년 정도 살지 않겠나. 내가 구속되면 화천대를 잘 부탁한다. 3, 4년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김만배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과의 이제 연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 TV조선의 그 보도대로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 여부 전후를 놓고 대통령이 됐을 경우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지금 합리적인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서 임직원에게 그러면 내가 3년 정도 살 걸 대비해서 잘 좀 꾸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야당에 주장하는 거나 국민들 대부분의 합리적 의심은 이 성남시의 엄청난 이 특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에 몸통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집권여당에 선출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이긴 하지만 그 국민적인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서 겨눠가지고 걔대로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는 지금 관련이 없다고 이재명 지사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몸통이라고 의심받는 이재명 지사와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사이에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저건 진짜 뭐 보도가 사실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 자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어찌됐든 지금 상당한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본인 스스로 이재명 지사를 만난 거는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를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아예 모른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마치 대통령이 되나 한 3년 정도 살지 않겠나 이런 말을 저 김만배 씨가 했다면은 저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거와 전혀 다르고 저 말 자체가 친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보도가 되면은 잘못된 오해를 많은 국민들에게 하기 때문에 전 그 김만배 씨 자체가 저런 말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했다면은 저분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은 저건 신뢰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자기 유리한 말만 갖고 짜집기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저 자체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법률가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그 의혹이 배임죄가 가장 큰 의혹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업무상 배임죄가 되면 상당히 형이 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돈을 건네준 뇌물과 관련돼서는 뇌물 수수한 사람은 상당히 엄벌을 받지만 1,000억을 뇌물을 줘도 뇌물 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의 뇌물을 주더라도 3, 4년만 살아요.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을 좀 벗어나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뇌물 공여로 자기는 처벌받게 되면 딱 3, 4년이 나와요. 잠시만요. 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부분만 형을 살아도 자신은 3, 4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서 심지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따라서 그런 작전을 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어느 정도 또 같은 선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미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했다면. 좀 각기 다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발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한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인용 보도로 저희가 했습니다.